안녕하세요 별님들.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별자리 주간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. 이번 주는 추석이잖아요.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이제 가을의 초입에서 되게 하늘이 맑더라고요. 좋은 풍경도 많이 보시고 또 좋은 곳도 많이 가시고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하늘의 모습부터 좀 살펴볼게요. 20일 날 0시의 하늘의 모습이고요. 27일 날 0시의 하늘의 모습입니다. 먼저 달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 물고기 자리 10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27일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 7도까지 움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처녀 자리 26도에서 천칭 자리 3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. 그러니까 금요일 경춤이라고 해야 되나? 금요일 경춤 이 천칭 자리로 이제 태양이 진입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화성이 지금 천칭 자리 2도에서 천칭 자리 7도까지 이동을 하는데요. 이 7도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토성하고 120도의 각도를 맺게 됩니다.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먼저 이 태양하고 달의 각도의 이벤트인 보름달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태양 처녀 자리 28도 정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달은 물고기 자리 28도 정도에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만나죠. 이런 거를 이제 보름달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21일 날 아침에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경이죠. 아침경. 그리고 이제 처녀 자리의 태양이 한 목요일까지 유지가 되고 이제 금요일부터 천칭 자리로 넘어가거든요.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세 번째 천칭자로 이제 태양이 진행돼서 넘어간다라는 게 있죠.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정도에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이슈보다는 요 보름이라는 이슈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슈로 설명을 주로 할 거예요. 그렇게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화성이 천칭 자리 7도에서 이 토성이 지금 물병 자리 7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120의 각도를 맺는다는 겁니다.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보통 발생을 하냐면 일단 이 보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일의 시작이나 마무리의 개념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마무리라는 측면에 중점이 찍힙니다. 어떤 일들이 좀 일단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왜냐면은 이 태양이 처녀 자리 이제 28도면 거의 마지막 도수거든요. 그럼 처녀 자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, 사고 또는 좋은 일 요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가 이 처녀 자리에서 일어난 어떤 이벤트가 약간 일단락을 맺는다, 마무리가 일어난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성과 토성의 120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성이라는 거는 내가 되게 신경을 오랫동안 써야 되는, 좀 동안 써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나 사건 이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없고 좀 노력이 많이 드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보통 나타냅니다. 이 토성이 위치한 곳에 그런 에너지는요. 그러면 이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토성의 어떤 일에 내가 완전히 몰두한다, 또는 뭔가 굉장히 힘을 그쪽에 쏟는다,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거나 조금씩이나마 차오르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토성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산을 옮긴다고 쳐요. 산을 옮긴다.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쉽지 않죠. 이 산을 요 위로 옮긴다,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 화성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삽질하는 이런 뜻입니다. 미친 듯이 삽질하는, 미친 듯이 삽질을 해서 막 옮긴다는 뜻이,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미친 듯이 삽질을 해서 산으로 옮긴다,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 120도의 각도이니까 큰 방해는 없다. 방해는 없다, 이 과정에서. 하지만 빡세겠죠. 빡셀 겁니다. 좀 힘은 든다, 이런 느낌이에요.
요게 이제 26일날 저녁 늦게 화성토성. 그러니까 요걸 제가 이번 주에 넣을까 다음 주에 넣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번 주에 넣었어요.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영향력이 다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화성토성의 120도의 영향력은 단순히 이번 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천칭의 태양이 진입해 들어가면은 뭐 좀 주된 이슈가 바뀌죠. 삶의 이슈가 좀 주된 이슈가 바뀌게 됩니다. 근데 요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태양하고 달이 상현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. 천칭 자리에서 태양이 천칭 자리에 위치해서 상현달이 딱 나타날 텐데 그때 이제 이 천칭의 이슈는 드러나게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양자리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양자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처녀 자리가 6번째 집이죠. 6번째 집. 그 다음에 요 토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토성이 11번째 집에 있고,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집이 있고 11번째 집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. 6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라던가 또는 그 짜잘짜잘하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문제 같은 것들 또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을 맞는다던가, 예를 들면 또는 뭐 요즘 백신 접종 많이 맞으시잖아요. 그럼 백신 접종을 맞아서 몸이 욱신욱신하다, 뭐 이러면은 좀 며칠간 컨디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이런 개념이나 또는 뭐 반려동물을 뭐 산책시키거나 또는 뭐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거나 뭐 이런 것들, 또는 뭐 집안 청소를 한다던가 뭐 정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, 또는 뭐 수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, 이런 이슈들이 보통 이제 6번째 집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고요? 마무리가 된다. 그런 거가 있겠고, 그 다음에 11번째 집의 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서 어떤 직책 같은 것들을 맡고 있다면 뭐 그것을 위해서 매우 뭐 노력한다,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는 친구나 동료 뭐 이런 쪽으로 내가 뭔가 매우 신경을 쓰는 일이 생긴다. 그래서 내가 매우 뭐 거기에서 노력을 기울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화성토성 120도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영향을 끼칩니다. 그런 것들이 있겠고, 그 다음에 황소자리 보도록 할게요.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처녀자리가 5번째 집이죠. 그 다음에 이제 토성 같은 경우가 10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, 5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개념이에요. 그래서 취미 활동 같은 거라던가 또는 이제 자녀하고의 관계,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, 그래서 되게 뭐 즐기고 재밌게 지내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. 그런 쪽에서의 뭐죠? 유흥 개념이기도 하고, 또 어떤 투자의 개념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기운이 어떻게 된다고요? 일단락이 된다, 좀 정리가 된다, 마무리가 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기운이 이제 딱 마침표가 찍어진다, 이런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집의 토성 같은 경우는 이거 사회생활이죠. 사회생활, 직장생활 같은 거죠. 이런 것들이 매우 노력을 기울인다, 이런 느낌이죠. 그러니까 요 한 주를 주중하고 주말로 나누면은 주중은 이 첫 번째 기운이 좀 강할 것이고, 주말은 두 번째 기운이 좀 더 강하겠죠. 그래서 뭔가 편안하고 즐기고 재밌고 뭐 이런 기운들이 주중에 좀 강한 거고, 주말에는 좀 빡세고 내가 다시 일에 엄청 집중해야 되고 당장 나한테 닥친 어떤 상황들에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말에 올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 10번째 토성인 또 책임감의 개념이라는, 또 책임감이라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고 맡아서 그거를 완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말이랑 그 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처녀 자리가 4번째 집이죠. 4번째 집 같은 경우는 집 그 자체, 네 번째 하우스는 우리가 사는 집을 나타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, 그 다음에 어떤 그
내면적인 영역, 무의식적인 영역,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. 일단 사적인 영역, 그런 쪽인데, 그래서 뭐 집을 이사하거나 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뵙거나, 당연히 이번 주는 추석이니까 부모님 만나 뵐 가능성 높죠.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쪽에서 어떤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신경 써서 뭐 대신 처리하거나 같이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부모님 건강이 될 수도 있고, 부모님 이사가 될 수도 있고, 부모님의 재물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부모님하고 월킨 또는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 같은 게 될 수도 있죠. 관계가 조금 뭐 나빠졌다가 좋아지거나, 뭐 좋아졌다가 나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일들이 좀 일단락되는 느낌. 좀 정리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토성 같은 경우가 지금 물병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. 물병 자리는 9번째 집인데,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, 장기적 계획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유학을 가거나 또는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뭐 자기 개발 같은 것들, 개발 같은 것들에 그래서 유학 준비하거나 뭐 해외여행 준비를 하거나 또는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영향을 다 끼칩니다. 화성토성의 120도는 그런 느낌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처녀자리가 세 번째 집이죠. 세 번째 집입니다. 세 번째 집 같은, 그 다음에 이 물병 자리가 8번째 집인데요.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나 형제, 그 다음에 이제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동에 관련된 개념이 있고, 그 다음에 근거리 여행에 관련된 어떤 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서의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수 있고요. 이 처녀자리 태양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다. 이웃이나 형제하고 좀 불화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양상으로 갈 것이고,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출장이나 뭐 여행 또는 뭐 캠핑 이런 걸 갔다 왔으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갔다 오고 좀 휴식을 취한다던가, 또는 뭐 이번 주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동을 격렬하게 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뭔가 어디를 갔다 온다게 된다던가 뭐 이런 느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 8번째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어떤 문제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보통은 우리의 빚 같은 개념이나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매우 스트레스 받는 어떠한 일, 문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뭐 계속 외면하면은 이 문제들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.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. 이걸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사자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자 자리 입장에서 이 처녀 자리는 두 번째 하우스죠. 두 번째 하우스고, 그 다음에 이 물병 자리 같은 경우는 7번째 하우스입니다. 두 번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나 소유물에 관련된 개념,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내 나와바리 이 뭐라고 할까요? 내 앞마당이죠. 그 일본어 쓰면 안 되긴 하는데 뭔가 이 나와바리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쓰게 되는데 적절하게 딱 맞는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이 되네요. 혹시 나와바리의 어떤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만한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게 있겠고, 아시는 분 있으시면. 그래서 이제 어떤 재물적인 어떤 변동, 변화,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의 어떤 변동, 변화, 그러니까 뭘 내가 사거나,
요즘에는 당근마켓 같은 게 엄청 활발해가지고 뭐 팔기도 되게 쉽죠.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내 소유물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,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집의 토성이기 때문에요.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파트너라던가 또는 경쟁자 또는 조력자 같이 나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을 지닌 어떠한 사람을 나타냅니다. 그럼 그 사람 쪽으로 내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. 굉장히 많이 그쪽에 에너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되고 좀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의견에 최대한 잘 맞춰서 따라줘야 된다던가 또는 그 사람 일에 내가 어느 정도 연관이 돼가지고 서포트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화성과 토성은 이번 주 말과 다음 주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.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태양이 처녀자리에 있으니까요. 클라이막스죠.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죠. 첫 번째 집에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나의 기운 또는 내가 시도하고 도전했던 어떠한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결실이나 결과가 나타나고 또 일단락이 좀 지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런 느낌입니다. 내 기운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어떤 시기다 이번 주가. 우리가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. 가장 기운이 좋을 때에 어떤 마무리를 준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 6번째 집에 이불병 자리가 이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6번째 집이거든요. 6번째 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잡무 또는 뭔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깔끔하게.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가 밀어놨던 어떤 일들 또는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뭐 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해놨던 짜잘짜잘한 일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. 예를 들어 뭐 등이 깜빡깜빡 거렸었는데 이거 나중에 수리해야지 라고 너 나중에 갈아야지 했으면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갈아야 된다던가 또는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조금 뭐 비실비실했어요. 병원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라고 계속 생각했으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강아지를 꼭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음 찝찝하게 계속 미뤄뒀던 짜잘짜잘한 일들이 있잖아요. 또는 뭐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잘 마무리하시고 또는 밀어놨던 것들 잘 처리하시고 그런 어떤 주말 또는 다음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 화성토성은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영향을 미쳐요.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이 태양의 어떤 처녀자리가 12번째 집이죠. 12번째 집. 12번째 집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일들입니다. 드러나지 않다기보단 인지하기 어려운 어떤 행운이 일어나도 그 행운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? 어떤 불운이 일어나도 이 불운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나는 거야? 또는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A를 계획하고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B가 나왔어. 이거 나는 A를 계획하고 있는데 왜 B가 나왔지? 뭐 이런 것들.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, 인지하기 어려운 일들,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른다. 어떤 전환점에 가까이 왔다. 또는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어진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토성 같은 경우가 5번째 집이죠. 5번째 집. 이거는 이제 취미 활동이라던가 놀이,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뭐 이런 쪽입니다. 이런 쪽에 내가 매우 노력을 기울인다 라는 겁니다.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쪽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매우 쏟는다. 이게 이제 뭐예요?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처녀자리가 11번째 집이죠.
정갈자리 입장에서 처녀자리는 11번째 집이고, 그 다음에 요 토성에 위치하고 있는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4번째 집입니다.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사교적인 어떤 뭐 인간관계 또는 뭐 활동들, 사교적 활동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어떤 모임에 나간다던가 또는 어떤 친구나 동료들을 신경을 많이 쓴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. 그 다음에 좀 뜻밖의 행운 같은 개념도 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지원금 같은 것들을 좀 받는다던가 투자를 외부 지역에서 투자보다는 이제 지원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. 뜻밖의 행운 같은 것들. 그래서 이런 친구, 동료, 어떤 그룹, 그 다음에 어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들, 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 수 있고, 또는 어떤 분위기가 전환되는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고, 또는 어떤 사건, 사고가 마무리나 일단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쪽에서. 그런 게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 저녁 늦게 화성하고 토성이 120도의 각도를 맺게 되는데, 이 토성이 지금 4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정에 매우 충실해야 된다. 이런 겁니다. 기본적으로 가정에 충실하겠지만 더욱더 내 가정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온 에너지를 내 가정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. 가정, 집, 부모님, 어떤 가정생활, 사적인 영역,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합니다. 이런 쪽으로 내가 매우 에너지를 쏟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.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. 사수자리. 사수자리 입장에서 이제 이 처녀자리 같은 경우가 10번째 집이죠. 그 다음에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2번째 집입니다.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이죠. 사회생활.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만약에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기업의 대외적인 어떤 상황들, 그래서 내가 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면 그 프로젝트를 뭐 따야 되냐 안 따야 되냐, 또는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들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10번째에서는 나의 노력이 드러난다는 뜻이 좀 있습니다. 내가 준비해 왔던 것들을 어떤 펼치는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굉장히 뭔가 이제 결과가 딱 나기 바로 직전, 또는 결과가 나는 그런 어떤 시기, 그런 것들입니다.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 될 수 있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한다라 그러면 면접 결과가 뭔가 발표가 되는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매우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그 면접이 진행되는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이제 시험 같은 걸 보면은 그 시험을 봐서 나의 어떤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,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로 대외적인 쪽에서의 어떤 결과 또는 어떤 일의 마무리,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번째 집이 아니라 3번째 집입니다. 지금 토성이 물병자리에 위치하고 있고,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물병자리가 3번째 집이죠. 3번째 집 같은 경우는 형제나 이웃, 그 다음에 이동수단 뭐 이런 것들인데요. 그 다음에 여행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서 같은 거 처리하는 것들, 뭐 그러니까 비자를 받거나 또는 어떤 관공서에서 어떤 문서 처리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것들, 또는 어떤 학업이나 공부 뭐 이런 쪽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이번 주말이랑 또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보도록 할게요. 염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9번째 집이죠. 9번째 집이고, 그 다음에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2번째 집입니다. 9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또는 뭐 이게 장거리적인 개념인데, 시간적으로 멀리 있거나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어떤 일입니다. 사건입니다.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. 뭐 우리가 대학원을 간다고 쳐요. 대학원. 그러면은 이 공부는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죠. 당연히 우리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지만, 당장 무언가 써먹을 수 있는, 뭐 당장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를
주는, 예를 들어 어떤 취업에 되게 유리한 자격증을 딴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걸 자격증을 따냐 안 따느냐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죠. 근데 내가 이제 석사를 받거나 박사를 받았다가 당연히 더 좋은 직업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무조건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아주 강하진 않죠.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하는 어떤 공부죠. 이런 대학원적인 공부는. 그다음에 뭐 인문학 같은 거를 내가 공부한다.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. 이렇듯이 뭔가 멀리 거시적으로 또는 뭐 가까운 거리 여행이 아니라 아주 장거리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견문을 되게 넓히고 뭔가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느낌의 행위들이 이 9번째 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처녀자리가 태양을 지날 때는요,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어떤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거나 또는 어떤 결과가 나거나 또 어떤 마무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집의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내가 매우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. 그럼 돈을 막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런 느낌이 나요. 근데 저 집을 꼭 사야만 해. 또는 뭐 사업 같은 걸 하는데 내가 어떤 사업 자금이 뭐 어떤 걸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라요. 그러면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또는 내가 여태까지 들어놨던 적금도 깨고 또는 모아놨던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. 또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나 차를 사요. 그러면은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얻게 되는 또는 처리하게 되는 그런 재물적인 어떤 상황들, 사건들,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 번째 집의 토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 쪽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까지.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병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병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 자리가 8번째 집이고, 그 다음에 이 토성이 물병 자리에 있는데 자기 집에 있죠. 자기 집이라는 거는 첫 번째 집이라는 뜻입니다. 8번째 집 같은 경우는 위기라던가 또는 어떤 나한테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나타내요. 그런 것들이 어떤 클라이막스죠. 가장 이제 터져 나간다는 겁니다. 우리가 고름이 어떤 몸에 고름이 찬다고 쳐요. 그러면 막 엄청 아프고 신경 쓰이잖아요. 근데 이게 팍 터져 나갔어. 그러면은 이게 매우 쓰라리고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딱갱이도 지고 아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고름이 점점 커지는 거는 이게 지금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지 이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듯이 어떤 문제도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이렇게 하다가 빵 터져 나간 이후에 어떤 그 문제가 다시 이제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는 양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득 차서 터진다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마무리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았던 그게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 빵 터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집의 토성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 같은 쪽의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외모 관련된 어떤 문제,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계속 뭘 하고 싶은데 계속 망설이는 거죠.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걸 내가 과연 진짜로 할 수 있을까? 뭔가 자신감에 관련된 어떤 문제,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요. 그런데 내가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을까? 운동 너무 힘든데?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하죠.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니까. 그럼 조금씩이라도 막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효능감을 이렇게 계속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자신감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건강이나 외모나 어떤 도전에 관련된 걸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. 이게 이번 주말이나 어떤 다음 주에 그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.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처녀 자리가 7번째 집이고 그 다음에 이 토성의 물병은 12번째 집입니다. 그러면 요거 두 번째부터 좀 하면 이유를 알 수 없이 좀 힘들다 또는
이유를 알 수 없이 매우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 상황이 나한테 온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일이 되게 많이 나한테 온다던가, 뭐 직장에 갔더니 일이 되게 많이 왔어, 또는 집에 갔더니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. 근데 내가 그걸 에너지를 다 쏟아서 처리하면 처리는 가능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많이 느껴져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게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중까지, 다음 주 초까지 좀 그런 기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인물을 나타냅니다. 보통 파트너라던가 또는 조력자 또는 어떤 경쟁자, 뭐 요런 느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, 요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, 새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, 또는 기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욱더 부각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나 이슈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쪽으로 뭔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면, 그런 일들이 뭐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전환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마침표가 좀 찍혀지는 그런 어떤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운세 알아봤고요. 추석 정말 잘 보내시고, 토요일부터라고 치면은 연휴가 거의 수요일이니까 5일이나 되잖아요. 진짜 꿀 같은 어떤 휴가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직장인이신 분들한테는요. 그래서 좀 좋은 이 시간을 되게 뜻깊게 보내시고, 또는 휴식이라는 거는 편안하게 푹 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편안하게 푹 쉬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가족들하고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얘기하고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약간 가족이라는 게 약간 애증적인 그 부분이 많이 있어서, 만나서 뭐 어떤 옛날 일 얘기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,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줄 내 편이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는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못되게 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, 뭐 가족한테 하는 것만큼 이렇게 뭐 잘 돼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당연히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,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가족한테 막 대하고, 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,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시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따뜻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별님들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